흔히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 그렇게 말하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인생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자, 선택한다는 것은 뽑아서 가린다, 고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 골라내는 게 선택이죠. 결단은 결정해서, 결심해서 단호하게 딱 끊는 겁니다. 자르는 겁니다. 이건 고르기, 선택, 결정해서 가르기. 자, 사생결단 그렇게는 말하죠. 이게 여기 어울리는 것이 사생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결단하는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사생선택 그렇게는 말 안 하죠. 그러면 인생이 바로 이 생인데 이 생이라는 글자가 소죠. 소우죠. 그리고 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이 인생이다. 소가 외나무 다리, 외주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떨어져도 죽고 저쪽으로 떨어져도 죽죠. 앞으로도 넘어져도 죽죠. 그러니까 사는 길은 외나무 다리를 제대로 걷는 것이고 죽는 길은 사방에 있습니다. 적어도 크게 죽는 길 두 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기울면 죽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생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근데 사는 것 자체가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하고 그래도 위험하지만 저리 건너가야 강을 건너야 바다를 건너야 내 사막, 내 고비, 내 고개를 넘어야 건너야 하기 때문에 결단하고 결심해서 딱 단호하게 자르고 그러기 전에 뭘 해야 된다? 고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심이란 건 뭐예요? 마음을 괴롭히는 거죠. 아주 괴롭고 마음 쓰는 거잖아요. 고심이 있어야 돼요. 사고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선택은 그냥 뽑아내면 되는 것 같으니까 가볍게 스치는 생각으로 할 수 있지만 결단은 고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지식, 경험, 견문, 조언 이런 것을 듣고 종합해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납니까?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 안 되면 열매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성과를 봐서 그 여부에 따라 또 피드백을 받아야 되죠.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되죠.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뽑는 것 선택이라고 하기보다는 결심하고 단정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직업이죠. 제 같은 경우에는 사대 갔죠. 그러니까 교사가 됐죠. 그 다음에 조교 강사 거쳐서 학원, 작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간 70년대 말에 사대는 별로 인기 없었습니다. 국립대 사대는 장학금을 주어서 그 다음에 교직에 이렇게 봉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등록금은 그 대신 고등학교 정도 됐죠. 그래서 저 같은 가난한 사람도 갔던 겁니다. 가난한 괜찮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대에 많이 갔거든요. 이렇게 폭이 좁았습니다. 그렇긴 해도 우수한 어찌 보면 교원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는 교대나 사대가 그런 혜택을 줬죠. 그런데 당시 사실은 공대나 상대, 법대 이런 데가 인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IMF 때 1997년 안팎 그때 IMF를 맞이해서 이자가 한 15% 안팎 그 다음에 직장에서 많은 사람이 쫓겨나 회사 같은 데서 구조조정 조기퇴직을 해 공직이 안정되고 이게 노후를 보장받는 직업이구나 해서 그때 어찌 보면 번쩍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공직이 교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또 내려오니까 연금의 그 영향력이 연금의 어찌 보면 공신력이 지금도 한 2~3% 이자에서는 공무원 한 30년 봉직한 사람이 300만원 안팎을 탄다 하면은 10억 내지 12억 정도의 그 이를테면 목돈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걸어다니는 어찌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폭 좁게 사대로 갔는데 거기서 뭐 교수 한번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학원하고 작가하고 이렇게 유튜브하고 그렇습니다.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때마다 결단했습니다. 제가 공립 중학교에서 사표 쓰고 사립 중학교에서 사표 쓰고 조교에서 사표 쓰고 사표 여러 번 쓸 때 그때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고심해서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를테면 젊을 때 그리고 부모의 강조 내지 강요에 의해서 그리고 겪어보지 않은 세상 미래를 예측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참 30년 뒤 40년 뒤에는 이렇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보면 되게 똘똘하고 이런 사람들이 회사로 가고 사업한다고 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4, 5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무난하게 그냥 안전한 길 찾아간 공직 근무자들이 노후를 어찌 보면 여유롭게 보내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때 당시로서 5급, 지금 9급이거든요. 그리 가라고 했는데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검증된 길, 안전한 길이 좋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다. 결단적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배우자 선택하는 것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죠. 잘 만나야 되잖아요. 저는 사대에서 소개에 의해서 이렇게 교직에 종사하는 안 사람을 만나서 그 아내가 제가 이쪽 저쪽으로 자충우돌을 하는 바람에 좀 고생한 셈이죠. 결혼, 근데 너무나 경솔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결혼 왜 했냐 물어보면 성격이 무난해서 간판 괜찮고 뭐 월급 타니까 말해 보니까 말이 통하니까 첫 보니까 인상이 괜찮아서 남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부모도 무난하다고 해서 집안이 괜찮아서 이러니 저러니 키가 크고 얼굴이 뭐 어떠니 저쩌니 해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결단의 과정을 안 거치고 좀 가볍게 결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드라마에서처럼 헤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력 좋죠. 학력 좋죠. 매력 좋죠. 그러나 배우자 선택할 때는 뭐니 해도 인성, 진실성 이걸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같이 밥 먹으러 갔다. 그런데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막 갑질하려고 하고 진상 노릇하면 같이 살 사람하고도 그렇게 합니다. 진실성, 성실성을 거기서 보는 겁니다. 곧 뭘 봐야 된다? 말 보지 말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를 듣고 하나를 보고 열을 알아야 되죠. 열을. 그렇다면은 위험하긴 하지만 결단할 요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요새는 뭐 살아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좀 오래 지켜보면서 결단을 한다면은 청혼에 금방 응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결혼해가지고 또 경솔하게 이혼하는 또 뭐 황혼년도 많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태도 한마디로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좋은데 젊을 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느낌이 좋아지면 판단 안 합니다. 흠도 안 보입니다. 한마디로 콩깍지가 딱 눈을 가려버리죠. 이런 배우자를 고르면 그 다음에 이제 투자도 해야 되죠. 자기 투자가 가장 먼저입니다. 먼저 자기한테, 그 다음에 자녀한테, 그 다음에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돈 버는 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기 투자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상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한테 투자해야 되죠. 배우자한테 물론 해야 되지만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되죠. 이거 잘못 지으면은 두고두고 고생하는 겁니다. 눈 감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냐 뭐 이런 거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이 자산 투자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요즘 뭐 삼성이다 하이닉스다 이 둘 중에 하나
하이닉스의 전망을 보고 미리 거기다 투자한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들이고, 사실은 굉장히 한 1년 전 하이닉스에 대해서 만년 꼴찌 아니냐, 만년 이득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게 엎치락 뒤치락 정도가 아니라 삼성을 앞지르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안목이 있었다면 몇 배 벌었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결단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사회 경제 경영에 대해서도 공부해가지고 그 경영자를 볼 수 있는 종업원과 그 시스템, 그 다음에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 이 단계가 얼마나 되는지,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주력 산업이 뭐고 주력 기술이 뭐고 특허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안다면, 저는 뭐 국문학 한 사람이라 인문학 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을 상식적인 선언이라도 알고 스스로 선택해야 되지. 야, 무슨 정보가 있다더라, 누가 투자하라고 한다더라, 아니 누가 무엇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그렇게 쫓아가면 투자가 아니죠. 결단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단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를 가지고 결단하는데 주식하는 데서 남의 말 듣고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인생도 자기가 결단해야 되고, 자기 인생도 손절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박사 받은 다음에 학원 할 때는 이거 아무 쓸데없는 줄 알았습니다. 헛고생한 줄 알았습니다, 공부가. 그런데 가서 학원 해보니까 역시 공부한 바탕이 두루두루 통하더라고요. 또 경험이 주식 투자하면서 보니까 남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니라 나 주는 거더라고요. 시행착오를 겪고 우회를 하고 이 위험한 길 사생결단도 하고, 그런 산전수전 공중전이 투자할 때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는 없어요. 쓸데없는 경험 없습니다. 결단하고 실행하고 결과 보고 책임지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저도 교사 딱 자른 거, 거기에 비하면 뭐 1억 투자한다, 5천만 원 손해봤다, 거기서 딱 자르는 거, 아니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인생이 걸린 문제도 아닌데, 그 뭐 1억 중에 5천원 남으면, 5천만 남으면 그거 가지고 또 1억 불릴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생깁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오늘은 인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결단의 연속이다. 사생 결단이지 사생 선택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업이나 배우자나 투자나 결단의 연속으로 나는 결단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